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 44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런 방침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이 하락한 것을 보면요. 근데 어쨌든 유럽이 하락을 한 거지 미국은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밤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그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30년물 국채 선물 30분봉인데 뭐가 이렇게 장중에 조금 이렇게 올라갔죠? 장중에 미국 증시 장중에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되었다. 또 그리고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달러 강세도 뭐 비교적 좀 안정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분위기가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던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1% 넘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젯밤 0.8%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 가벼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착하기 위한 뭐 가벼운 조정, 진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도 3.4%씩 막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말 랠리가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내용을 좀 보자면은 뭐 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죠. 트럼프 관세 부과가 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워낙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매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참고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 것은 뭐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산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모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하면요. 이 발언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예전부터 하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시장은 좀 이런 거에 좀 면역이 좀 되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비교적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올랐다. 그냥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트럼프 관세 방침의 하락 제동이라 되어 있죠. 장중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런 거고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발표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거 그냥 패스하고 하여튼 뭐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좋다. 뭐 BOFA에서는 S&P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여튼 그죠? 미국 주식 시장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거 뭐 조금 뭐 줄었다라고 하고 5년물 국채 입찰 있었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거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FOMC 의사록 공개됐거든요. 근데 의사록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일부는 금리 인하를 가속할 수도 있다. 일부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거 뭐 이도저도 아니죠.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냥 이제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 주식 시장은 원래 올라가고 있었고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번 주는 미국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나 변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드와치 보시면은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도 있었는데 금리 동결 확률이 좀 낮아지고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금리 인하 확률 반, 금리 동결 확률 반이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잔잔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거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한동안 많이 올랐던 러셀 지수가 조금 하락했지만 뭐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매 진행 중이죠. 순환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잘 버티면서 이제 소외됐던 친구들의 돈이 몰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균형을 잡는 거죠. 쏠림을 완화시키는 그런 균형을 잡는 과정을 순환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오늘은 또 나스닥이 또 한동안 또 오르면 또 러셀 지수가 오르고 그러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좀 반등을 했고
다만 반도체가 좀 불안합니다. 그죠? 반도체 여기 보시면 빨간불이 다 들어왔어요.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4%인가 하락했었죠. 4% 하락하고 0.6% 상승하면 뭐하나요? 의미가 없죠. 그 와중에 다른 반도체 업종이 다 떨어졌으니 반도체 업종의 힘이 좀 급속히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점은요. 반도체가 좀 적당히 버텨야 되는데 반도체가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좀 불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 정도 일단 가볍게 살펴봤고요.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S&P 지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할 말이 없죠. 그냥 신고가 랠리 뭐 진행 중이다 사실상.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 아직도 더 올라갈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다. 비록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올라가고 있다. 굳이 뭐 분봉이고 뭐고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봉을 보긴 보시는데 딱히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없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험 신호 이런 거 없다. 러셀 지수는 보시다 일봉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지난 몇 년간 박스권 상단을 이제 며칠 전에 고점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어젯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하여튼 이 보시면은 금리가 좀 출렁출렁하긴 했는데 10년 국채 선물인데 하여튼 장중에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유로화 지금 보고 계신데요. 유로화 30분봉인데 이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가 107을 한번 찍었었죠. 107 넘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유로화 약세가 진행 중인데요. 유로화가 아직 의미 있게 상승 전환한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불안해 보입니다만 하락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유로화는 하락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보시면은 채권 시장은요. 이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분봉 보고 계시는데 30년물 선물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눌림시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시면은 유로화는 그렇지 않아요. 유로화는 분명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되었지만 이게 하락 탄력 둔화가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30년물 선물을 보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된 거지 하방 경직성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유로화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나 상승 전환은 아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지속 중인데 어쨌든 이 고금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원자재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또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N자로 이제 자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중국 증시도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데 지금 이 추세선이 아래가 붕괴되면은 좀 많이 망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 녹화한다고 선을 뭐 제대로 그어놓지는 않았는데 구리에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저점들을 한번 잘 연결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런 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선을 위협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추세의 전환,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잘 선을 그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는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눌림시 매수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번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 전환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아침에 영상 녹화하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 튀어오르지 못하면은 이제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많이 튀어오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이제 국제유가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 그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이런 추세선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온 추세선이 있거든요. 지금 이 추세선을 이 붕괴시킬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다음번 지지선인 65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거든요. 하여튼 국제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해요. 생긴 게 지금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흐름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1년 정도 구간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한데요. 얘가 아무튼 아래쪽으로 이제 슬슬슬슬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무거운 이평선들이 저항으로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고요. 이것도 코스닥과 비슷한 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지금 막 내려오고 있죠. 금값도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7을 넘어갔었잖아요. 107을 넘어가면서 달러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을 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달러 인덱스가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박스권을 지금 이제 넘어가려고 한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을 미리 지금 원자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달러가 107 여기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간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본격적인 달러 강세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들은 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장 주식시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달러 강세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 쏠림을 의미하겠죠. 한국 주식에 아직까지 뭐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으나 달러 강세가 대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아시아 증시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참고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추세가 안 좋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깼어요. 여기가 이제 어떤 지난번 여기가 전고점 자리죠. 이 자리를 확실히 붕괴시켰거든요. 붕괴시켰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하락으로서의 좀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다만 물론 이제 이게 워낙 그 전반적인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워낙 상승의 기울기나 이런 것도 가파르고 추세가 아직 건전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아니 참 아직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막 하락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죽어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뭐죠? 단기적인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지지선은 어디 있냐면요. 엔비디아에도 여러 개 엔비디아에도 이렇게 다양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선들을 지금 그어 봤을 때 예, 여기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금 요선이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요선이 올라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이 선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추가로 5%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일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꼭 빠지란 법은 없죠. 삼성전자는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뭐 사실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도 잘 버틸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한국 증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물론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는 이제 눌림시 매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더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젯밤 하락 하나 한 거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무슨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 부근에서 자꾸 놀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자꾸 놀면 안 되죠. 부근은 지지선인데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근에서 놀고 있다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이런 선에 터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추세선들을 뭐 그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일단 눈에 띄는 선은 뭐 요런 네 눈에 띄는 선은 요런 선이네요. 하여튼 여기서 빠지면은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가 빠진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반도체 지수가 이런 자리를 깨고 훅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아무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빠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경계 정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조금 약한데 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엔비디아도 더 빠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더 빠질지 어쩔지는 일단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바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건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뭐 좀 빠질지 모르겠으나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또 괜찮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건전하긴 합니다. 반도체 지수는 좀 약할지 모르겠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뭐 다른 종목들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 거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뭐 한국 증시 뭐 순환매 이런 거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 일단 아직까지 코스피도 강하고 뭐 그렇긴 한데요. 어, 네,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한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코스피도 일단 강할 수 있긴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도 뭐 당장 하락한다는 뭐 그런 신호는 없으니까 하이닉스도 바닥 잘 다지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 분위기는 뭐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그죠? 뭐 미국 증시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폭락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 생각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건 코스닥인 것 같은데 코스닥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 1150 마디 가격 부근에 내려와서 그 월요일 날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얘가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쯤 상승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쯤 이제 상승을 해주고 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해주는 게 사실 뭐 가장 그런 게 좀 좋은 그림일 수 있죠. 하여튼 오늘 그 바이오하고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